김남국 의원하고 잠깐 인터뷰를 하고요.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살고 네.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아이고, 네. 조금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 지역구가 어디시라고요? 네, 대부도를 끼고 있는 안산 단원을입니다. 네, 안산 단원을. 네, 네, 국회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는 네,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원회죠. 그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상임고문하고 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사이임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고문은 왜 나오나요? 이번 선거에? 지금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언론 네, 보도로는 정확한 지금 거는 출마한다고 저도- 나오는데, 네. 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정확한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의 메시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깝다니까 네. 여쭤보는 건데 가까우면 좀 소통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재명 상임 고문은 나온답니까? 안 나온답니까? 네, 그렇게 저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또 아직은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들의 또 이야기도 있어서 두루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근데 또 언론 보도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또 이야기가 비대위에서 또 들리고 있어서 네, 저도 그러니까 그 보도를 지금 통해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예.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가깝긴 한데 약간의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와 달리 이재명 고문이 지금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숙의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뭐 신중하게 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가깝다는 걸 믿으면서 한 가지만 더 아니, 알지는 여쭤보겠습니다. 못하죠. 네. 네네. 아니 물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선 끝나고 2달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요.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은 여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선거 때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전화와 문자를 좀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 인사, 낙선 예, 인사. 감사 인사 네.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번호가 이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일반 많은 국민분들께서 문자를 직접 보내신 것들이 많았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또 답장을 하시면서 일반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또 선거 이후에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또 카페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그런 어떤 카페의 회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하는데 어디 집 밖을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코로나 때 격리 한 7일간 있어 네네. 봤는데 이게 7일간만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게 도대체 2달 동안 뭐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심심하지 않으시느냐고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뭐 책 보시고 공부하고 뭐 바둑도 두시고 그래서 심심하지는 않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아마 선거 때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거를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아마 좀 재충전의 시간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선이 됐으면 재충전할 시간 없이 인수위의 시간, 당선자의 시간이었을 텐데 이재명 고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니 왜냐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런데 자 그럼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둘 다 있습니까? 이제 참모들은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아, 네. 주변의 참모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고문을 아끼는 그런 측면이 더 많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인천의 선거가 어렵고 또 최근에 전국의 어떤 지방선거를 또 힘있게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2달 전 대선에서 0.73%라고 하는 안타까운 석패를 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전면에 나와서
그 안타까운 지지자들의 마음을 받아서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좀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당후사의 정신을 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전에 전화 연결돼 있을 때 아마 우리 이혜은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강제 수사도 했네요. 압수수색도 했고 더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건 거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법률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네. 이게 좀 너무 터무니없는 황당한 수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도지사 시절에 썼던 법인카드를 가지고 성남시장 시절에 직원 채용한 거, 그 직원의 월급까지 다 국고손실 횡령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실관계 자체가 너무 무리하다. 좀 터무니없는 꿰어 맞추기 범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법카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뭐 초밥 몇만 원 뭐 해가지고 100여만 원 정도의 의혹이 나왔는데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의 의혹은 뭐 평일에 뭐 썼던 여러 가지 것들 모아놓은 걸 보면 몇 천만 원 정도의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초밥이 아니라 한 끼에 1인분에 뭐 16만 원짜리 오마카세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원희룡 씨 사례도 네, 그랬고 그래서 그랬죠. 왜 이런 네. 것들은 뭐 같은 크기의 의혹 수준으로 이렇게 수사가 되고 그런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달리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투명한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흠집이 가면 좀 달리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뭐 민주당이 가지는 숙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후보자 시절에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가치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의 가치를 다시 이제 돌려받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공정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말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어떤 삶과 국정 철학에서 그리고 또 국정을 함께하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지 국민들이 저게 말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요. 법사위원회가 이제 9일에 큰일을 앞두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최근에 그 한동훈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자질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법무부 장관 하면 뭐 변호사고 검사로 오래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데가 수사의 책임자를 고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법무행정이라고 하는 자리가 검찰 수사 행정의 총책임자이면서 또 동시에 인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교정도 하고 뭐 보고 업무도 맞습니다. 있고 네. 출입국 관리 굉장히 많죠. 법무행정. 굉장히 많은 네. 그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그런 어떤 적합한 어떤 적격이 있는지 그런 거를 검증해야 된다 보고요. 네,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김 네. 의원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네. 장관으로서 적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적격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부적격이라고 보는데요. 왜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어느 정도 중립성이 지켜지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 심지어는 그 김건희 씨와도 아주 가깝게 통화를 할 정도여서 김건희
제1부장 녹취 김건희 씨가 뭐 제보할 거 있으면 본인에게 달라. 그러면 한동훈에게 몰래 조용히 갖다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녹취록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김에 가까운 사람을 둬서 과연 수사의 책임자로 임명할 수가 있을지 그런 의문인 거고요. 약간 김 의원님 말씀이 조금 잘 안 들렸는데요. 네. 뭐 연결 상태가 고르진 않은데 하여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이라고 하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임명 동의를 하는 총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총리와 한동훈 후보자 또는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과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뭐 제가 원내 지도부는 아니어서 그런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현재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저희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연계한다라고 하는 전략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연계한다 전략을 쓰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다라고 가진 사태에 한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한 잣대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오셨는데 이게 조금 안 들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연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도 네. 해야 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안별로 판단하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정확히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김남국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